안녕하십니까, 오성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1월 원숭이띠에 대해서 논해드리겠습니다. 자, 원숭이띠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요, 제가 이 띠별 운세를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는데, 명리를 하는 분들은 띠별 운세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명리에는 이렇게 태어난 연월일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숭이띠라는 거는 여기 연애 원숭이라는 친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내 띠가 되는데요. 우리 명리에서는 이 연이라는 거를 근본으로도 많이 봐요. 근본,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도 보거든요. 우리 풍수에서 자기의 근본은 어디죠? 현관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현관문만 봐도 현관문에 딱 들어갔을 때 신발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그 집의 근본으로 보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 년이라는 거는 나의 뿌리가 돼주는 거고 내 근본이 돼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관문에 지저분하면 근본 없는 집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 띠가 잘못됐을 때는 내가 근본 없는 행동을 많이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년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주를 한 10년, 20년 공부하다 보면은 다시 일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년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분명히 깨달을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튼 이 띠별 운세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내 큰 테마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오늘 말띠나 양띠나 그 다음에 원숭이띠를 하면서 앞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댓글에 자꾸 그런 댓글이 달려서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촬영분은 전부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 돼지라는 친구는요, 진짜 돼지라고 생각하셔도 되지만 이거는 저녁 10시의 별을 가리키고요. 이제 해월이니까 11월 7일부터 입동, 겨울이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겨울이라는 기운과 그 다음에 저녁 10시라는 기운과 이 원숭이라는 기운은 같은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목이라는 기운이 있다 그러면 여기 갑을 이런 거 있죠. 갑을 병정 목이 경신 임계 중에 갑을이 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목을 나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나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방향으로는 뭐 동쪽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나무라고도 봐도 되고 꽃이라고 봐도 되고 뭐 이런 형상을 얘기하는데, 그런 기운이 투간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녁 10시에 뭔가 투간이 된 거잖아요. 그죠? 꽃이 핀 거잖아요. 꽃이 폈다라는 건 뭐예요? 저녁 10시에 꽃이 폈대요. 자, 저녁 10시에 꽃이 핀 상황을 연출이 되는 게 요번 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뚱맞은 거라고 봐도 되고, 어두움이 튀어나온 거잖아요. 어두움이 튀어나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게 튀어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뭐 좋은 게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게 튀어나올 수도 있는 게 요번 달이다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밤 10시에 뭔가 생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뜬금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게 이번 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녁 10시에 나는 원숭이라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저녁 10시를 만났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만약에 내가 뱀띠다 그러면 뱀띠가 저녁 10시를 만난 거예요. 뱀은 오전 10시를 가리키는 동물이거든요. 여름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봐도 되고요. 그 여름의 동물이 밤 10시를 만난 거와 같은 거고, 원숭이띠다 그러면은 원숭이가 밤 10시를 만난 거고, 그 다음에 가을의 옷을 입은 사람이 겨울을 만난 거와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옷으로 한번 볼까요? 가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겨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좀 희망적이지 않나요? 다음으로 나갈 거를 만난 거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원숭이라는 친구가 돼지를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일들은요, 나보다 윗등급을 만난 거예요. 그럼 나보다 윗등급을 만났다라는 거는 이 벌어져도 좀 버거운 일들을 많이 만난 것 같은 거고요. 사람을 만나도 내 밑에 사람이고 만만해 보여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나한테 뭔가 일이 주어졌다 그러면 좀 피곤한 일, 버거운 일,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내가 많이 지쳐있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자, 주역으로 풀어보니까 천수송이라는 계상이 나와요. 천은 하늘천, 수는 어둡대요. 하늘이 어둡대. 그러면 뭔 말이에요? 좀 답답함이 많다라는 거죠. 좀 버거운 일, 힘든 일,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천수송이 송사를 가리켜요. 그러면은 완전히 전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기운이 굉장히 많겠죠. 니꺼 내꺼 이런 거를 확실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시기도 되고요. 진짜 싸움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이번 11월 달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각 띠별로 볼게요. 구성학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56년생과 92년생은 8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는데 8이 여기 있네요. 자, 여기는 우리가 이 구성학에서는 산의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는데 산을 만난 거라고 봐도 되고요. 절벽을 만난 거라고 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돌아가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계획을 짜는 시기라고 봐도 되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 6이라는 거는 좀 큰 일들을 만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큰 일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기운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절벽을 만났대. 근데 6이야. 그러면은 남자 어른을 만난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남자하고 관련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여간 뭔가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68년생과 2004년생은 5라는 숫자를 갖고 있어요. 여기 5가 가운데 있죠. 이 구성판에서 가운데 있다라는 거는 자기 중심을 제대로 잡으려는 거예요. 막 바람에 휘날리지 말고 똑바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면 좋다라는 거예요. 위에 3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희망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잘 될 수 있어. 이런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돈 나갈 일이나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요. 뜬금없는 일들,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68년생은 특히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조금 잘못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0년생은 2라는 숫자를 갖고 있는데 2라는 숫자가 저기 가정궁에 있는 거예요. 가정궁이라는 건요, 그냥 소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9라는 숫자는 문서나 계약에 관련된 일들,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길 수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싸울 일,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은근히 스트레스, 뭐 구설, 이런 게 은근히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수송이라는 거는 뭘 가리키냐면 하늘이 어둡대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려야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번 달에 좀 힘들고 버겁고 좀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좀 많이 생길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11월 달 원숭이띠에 대해서 논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됐다 그러면은 좋아요나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혹시 개인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기 전화번호 적어놨습니다. 저는 1인 5만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시간 약속 정해서 상담을 해드리고요. 제가 그 댓글창에다가 혹시 제 논리를 한번 배워보고 싶은 분들은 그 사이트 주소 치고 들어가셔서 거기 제가 샘플 영상 한 6개 정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테마별로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문자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